근데 왜 마케팅 팀의 네. 팀장님? 네. 아주 이제 안 좋은 소비자들, 네. 블랙 컨슈머를 담당해서 이분들 블랙 컨슈머를 감화시키고 교화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났다. 저는 오늘날로 보면은 완벽한 1등 신랑감입니다. 왜요? 제가 부동산 재벌에다가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집안이잖아요. 이제 왕사 집안의 부동산 재벌. 여기에 차남이에요, 차남. 장남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동안 집에서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형이 화내니까 사과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오늘은 네. 7번째 네. 마케팅 팀을 맡고 계시는 분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아, 네요. 너무 지적이네요. 네. 네. 우리 지적인 네. 논의 제일. 가전년 존자 편입니다. 오늘. 네. 우리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네. 간략하게 설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뜻을 설명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인 자가 네. 우리 대가전년이다라고 칭찬한 네. 우리 제자분입니다. 근데 왜 마케팅 팀에 네. 이렇게 팀장님? 네. 으로 모셨을까요? 아, 네. 이 브루나 존자께서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네. 이제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일부러 막 그렇게 세워서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이 공략한 대상마다 한 번도 포기를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이 마케팅 팀에서 하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이 아주 이제 안 좋은 소비자들, 이제 네. 블랙 컨슈머를 담당해서 이분들 블랙 컨슈머를 감화시키고 네. 교화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수 부처님 이 있겠습니다. 10대 제자 가운데서 네. 우리 가전년 존자가 그 무해해, 그러니까 걸림없이 이해하고 걸림없이 표현하는 그 지혜를 네.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나와서 너무 부러워요. 네. 너무너무 부러운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전년 존자의 네. 개인적인 인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 이력이 그렇게 이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이분들의 이력 때문에 제가 계속 아직도 이제 불교를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네. 이 10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네. 남인도 아완띠 왕국 출신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곳에 이제 이 부처님 고향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곳. 계셨던 네네. 이제 분이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가 아완띠 왕의 이제 스승, 이제 국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대로 국사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그것만 거의 여기까지는 되게 브루나 존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산. 네. 집안 대대로 네. 이제 상속받은 아주 드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 네. 재벌 중에 최고는 부동산 재벌.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맥으로 보자면 굉장히 그 부처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아기 부처님,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막 태어났을 때 이 아기 태자를 보고 깐난한 아기를 보고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아시타 선인께서 이제 가전년 존자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네. 아시타 선인은 네. 부처님이 되었을 때 네. 본인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네. 그 슬픔의 눈물을 쪼로록 흘리셨던 네, 갓난 아기를 보면서 네. 예,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죠. 네.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니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완벽한 1등 신랑감입니다. 왜요? 제가 부동산 재벌에다가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집안이잖아요. 이제 왕사 집안의 부동산 재벌. 여기에 차남이에요, 차남. 장남이 아니고, 물론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겠지만, 네. 이 차남이라는 요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1등 신랑감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부장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본인 장남이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부장님은 이미 네. 품절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작가님 개인적인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당시에도 이제 장남에게 가문의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자의 형은 일찌감치 이제 브라만으로 출가해서 이제 브라만의 길을 이제 선택해서 다녔고,
이 장남이 이제 집안의 재력과 이걸 모두 갖췄기 때문에 장남이 일찍 출가해서 브라만으로서 생활했을 때 아낌없이 집안에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 나라를 유학하면서 당대의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전년 존자의 형이. 네. 그리고 이렇게 형이 여러 나라를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가전년은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형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몇 년 동안이나 이제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형은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갖고 싶죠.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런 스승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런 학문을 배워왔으니까 이걸 한번 뽐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데뷔 무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가전년은 독학을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가전년이 형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가전년하고 형의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토론 배틀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이 형의 데뷔 무대를 보려고 많은 사상가들과 브라만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형제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전년이 더 논리정연하고 가전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전년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이 가전년은 유학을 가본 적이 없고 특별한 스승 없이 독학을 집에서 책을 보면서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이 데뷔 무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요. 아우는 예의도 없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이제 버릇없는 놈이니까 오늘은 나의 날인데 내 날을 망쳐버렸으니 이제 이 아우를 좀 엄히 다스려 달라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또 가전년이 똑똑한 나머지 그냥 형이 분노했을 때는 한 발짝 이제 좀 쉬었다가 형이 분노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여기서도 또 논리정연하게 말해요. 아버지, 학문이란 누구나 널리 배우고 또 남에게 알리고 공개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동안 집에서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형이 화내니까 사과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진짜 분노가 하늘을 이제 찌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얘네 같이 있을 이제 이 형제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같이 집에 있으면 매일매일 싸우고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형이 유학하고 있을 때는 이제 분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형제 관계가 이 부모님도 이 가전년 장남이 잠들었을 때요. 이제 저는 분명히 장남이 자리에 없거나 잠들었을 때 이 토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전년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가전년이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 이 아이를 이제 이 외삼촌에게 보내서 공부하게 하자라고 이제 부모님이 해요. 그래서 이 아시타선이는 이제 부처님이 세속에 머물면 전륜선왕이 되고 이제 출가하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거룩한 분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이때 가게 되죠. 가전년이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형은 돈을 많이 드는 유학을 한 거죠. 스승마다 따라다니고 그때 거처를 정하고 했는데 이 가전년은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지내라, 이제 집을 떠나라 해서 집을 떠나는 걸 본인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진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 아시타선인은 이제 혼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또 저는 여기서 이 아시타선인이 가전년 존자의 외삼촌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외가에 이렇게 또 똑똑한 분이 계셨구나. 네. 아버지 쪽의 재산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쪽도. 분은 또 어머니 쪽의 재산이었다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타선인이 이 조카를 보고 오랜만에 이제 배우겠다고 왔는데 얘가 너무 똑똑하고 자질이 훌륭한 조카가 오니까 아시타선인은 너무 이제 즐거워요. 그래서 이때 아시타선인은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조카에게 다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게다가 또 가전년이 자질이 뛰어나니까 삼촌이 가르쳐준 거를 또 다 습득을 해갖고 이미 이제 삼촌과 같은 경지에 이제 이를 정도로 이제 훌륭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아시타선인이 이 가전년에게 꼭 얘기를 하죠.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다만 그 훌륭한 천성을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은 이미 다 가르쳤다. 장차 부처가 되실 그분은 이미 세상에 나시어 수행 중이며 머지않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부처가 되거든 너는 바로 그분을 찾아가 제자가 되어서 너의 타고난 천성을 살려 큰 인물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 조카에게 당부와 같은 유언을 남겨요. 네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히말라야 이제 설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처님이 이 부처가 되실 때 이제 바라나시에서 이제 고행을 하면서 이제 부처가 되기 D- 며칠 막 이렇게 이 아시타선이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부처가 되는 걸 못 보겠지만 이제 곧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 조카 가전년과 함께 바라나시 근처로 내려와서 생활을 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일로 오실 거니까 너가 제일 먼저 제자가 돼서 첫 번째 가르침을 듣도록 해라 라고. 아마 여기 근처에서 아마 토종법륜을 굴리실 거다.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아시타선인이 이 바라나시 부근에서 조카와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루빨리 부처가 되시라라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감동적이었는데 이 아시타선이 이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정말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제 아쉽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 가전녀는 고향에 있을 때도 형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배운 것을 한번 한편하게 펼치지 못했고 지혜로운 것에 비하여 그리고 이 삼촌 이제 아시타선인하고 지내면서도 항상 이제 다음 스승을 기다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훌륭한지 본인은 몰라요. 여기 배틀을 해보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외삼촌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라나시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죠. 혼자 생활을 할 때 드디어 가전년이 첫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나시는 수행자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말을 걸어오는 수행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1초 컷이에요. 가전년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통으로나 논리로나 학문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년이 내가 이 정도였나? 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이 정도였나 하고 이렇게 젊은 수행자가 대단한 이제 훌륭하신 이제 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예배도 하고 공양도 하고 이제 하게 되니까 이 가전년이 그 맛에 살짝 취해요. 잡아주는 사람. 아시타 존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너를 이끌어줄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런 점 잊혀졌네요.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질이 훌륭해서 거만이나 교만에 취할 수 있으니까 꼭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교만에 취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심지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초정법륜을 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거 꼭 들어야 돼. 왜냐면 그때는 5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취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이제 이 마가다 왕국으로 이제 라자가로 다시 돌아가셨고 이 부처님이 안 계신 바라나시에서 정말로 가전존자가 활개를 치면서 이름을 날리면서 명성을 날리면서 지냈는데 그때 바라나시에 있는 오래된 성터에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왕조의 한 비석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요. 근데 거기 비석에 뭐라고 비문이 써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글자를. 이제 가전녀는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미 여러 문자를 다 익히고 했던 사람이고 또 아시타 선인에게 다 배웠기 때문에 이 가전녀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딱 나섰는데 읽을 수 있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왕 가운데 왕은 누구이며 성인 가운데 성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더러운 때를 여의며 어떻게 해야 열반에 이르는가? 누가 나고 죽는 바닷속에 빠졌으며 누가 해탈의 나라에서 유유히 논이는가? 그래서 이 비문을 아주 낭낭하고 유창하게 이 가전존자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하고 바라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걸 읽는 걸 들었는데 이때 왕이 잘 읽었다. 그럼 이제 답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읽기는 읽었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읽었으니 됐다, 내가 궁금했던 건 일단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을 내렸는데 이 상을 받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이 가전연의 성격상 이게 내가 이걸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뜻을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왕한테. 일의 말미를 주면 내가 이 답을 찾아내 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자기가 논쟁하지 않았던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다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은 제깍제깍 다가오고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이제 삼촌이었던 아시타 선인이 꼭 부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도록 해라 라는 말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라나시에서 중림 정상까지 굳이 힘든 길을 그때 왔을 때 제자가 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 비문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때 부처님이 이 가전연의 예배를 받고 가전연이 이제 이 비문을 내민 비문을 이제 읽은 것을 보면서 바로 답을 해주세요. 즉문즉답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왕 가운데 왕은 제6천왕이며 성인 가운데 성인은 크게 깨달은 붓다이며 무명에 물든 사람을 어리석다 하고 모든 번뇌를 떨쳐버린 사람을 슬기롭다 하며 도를 닦아 탐진치를 여의면 때를 여인 것이고 도를 닦아 개정해를 이루면 열반에 이른다. 나와 법에 매달리면 생사의 바다에 빠지고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하여 유유히 논이도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때 이 법문을 들으면서 가전녀는 그 자리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자기의 교만했던 지난날을 절실하게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었지? 내가 왜 부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삼촌이 절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가라고 이제 절절하게 참회를 했을 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 이 실패나 이거 자기의 어떤 좌절하게 되면은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이 좌절하게 되면 이 재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너무나 이제 크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책도 되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좌절해 있던 가전연을 딱 일으켜 세운 것이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었어요. 이 가전연에게 너의 할 일을 딱 주는 거예요. 넥스트 비전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는 숙세에 착한 인연을 지었고 세상에 지혜는 많으나 올바른 이치에는 순응하려 하지 않아 이제야 내게 오게 된 것이다.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 지혜는 반딧불과 같은 지혜고 열애의 지혜는 태양과 같다. 그러니 반딧불 같은 세속의 학문에 집착하지 말고 세속을 뛰어넘어 참다운 진리를 배우고 닦아 열반해탈에 이르는 부처의 법을 닦아야 한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딱 제시해 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 순간 이제 네. 가전녀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뭐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제 바라나시의 왕하고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바라나시로 돌아가서 이 답을 말을 해줍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답을 말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건이 되게 당시에 유명했던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부처님 해주신 답이 굉장히 이제 명쾌하고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노래가 돼서 바라나시에 굉장히 바라나시의 국민가요처럼 이게 이 가르침이 울려 퍼지게 되고 부처님이 바라나시에서 막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시기 전에 이 노래 자체가 울려 퍼지면서 바라나시에서 삼보가 퍼지게 되고 삼보가 알리게 되고 이제 삼보에 귀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많아졌다. 이제 라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전녀는 미련 없이 이제 자신이 이제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추앙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바라나시에서 가전녀는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이제 중림정사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가전년 존자가 이 블랙 컨슈머 담당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바라문들이나 오만한 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지 않다, 내가 더 옳다라고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전녀는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러 오는 바라문들이나 논쟁을 하러 오는 논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딱 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나와 닮은 모습, 그런 미성숙하고 오만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서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게 뭐고 무슨 답변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논쟁을 건다라는 것을 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류층,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명망 높고 오만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아주 타고난 언변과 이 지혜로
이들을 많이 이제 산보에 기이하게 하고 그들의 이제 잘못된 논리를 이제 제압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고객 응대에 가장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 가전연존자의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말 1대1로 이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이라거나 이제 이런 사람을 대응하는 데 되게 탁월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대1에 이제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이 브루나 존자가 이 BD 엔터의 직원들 앞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법문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탁월했다면 이 가전연존자는 회장님 한 분을 딱 만나서 그 회장님의 생각을 바꿔놓음으로써 직원들에게 이제 많은 이로움을 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포교나 설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가난하고 외진 곳에 있던 미투라 왕국이라는 곳에 가서 그 왕을 감화시켰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블랙 컨슈머를 삼보의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 그야말로 고객 감동 법문을 이제 남겼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 마투라 왕이 이 가전연존자가 자기 나라에 왔다고 했을 때 가전연존자를 굉장히 환영하면서 이때 이제 그분은 가전연존자를 더 높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대는 본래 브라만 출신이니 범천의 후손인데 어째서 그대보다 계급이 낮은 크샤트리아인 이 고타마 밑에서 제자가 되었소? 그래서 굴욕스럽지 않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마투라 왕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시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승단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처님보다 당시 인도의 계급으로는 더 높은 사람들이 제자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이 가전존자가 왕이시여 나는 브라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왕이나 저의 생각일 뿐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이 잘못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브라만이니 크샤트리안이 하는 것은 단지 직업적인 분류일 뿐 절대적인 계급이 될 수 없으며 어느 출신이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만은 틀림없기에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도 왕이 수긍을 못해요. 그때 가전연이 더 세게 나가죠. 가전연존자는 브라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만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약탈을 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급이나 재물로 귀천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훌륭하고 천하고는 출신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같은 계급 사람을 감싸는 것이 어떤 이제 관습이었는데 브라만 중에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이 왕 앞에서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왕이 얘기를 좀 들을 마음이 생겨요. 이게 너무나 솔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계급제에 대한 완고했던 이 왕의 마음이 조금 흔들어졌을 때 그때 요 마음이 딱 누그러진 그 시점에서 딱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일단 교단에 들어오면 브라만이거나 수드라이거나 똑같이 수행하고 법을 펴며 먼저 깨우친 사람이 아라한에 오릅니다.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고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아우가 되며 앞선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뒤에 오는 사람은 앞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차별 없이 화합된 승단을 이끕니다. 이것이 위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리더들이나 이제 이 다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적용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죠. 앞선 사람이 사랑으로 이끌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앞선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공경하며 존중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전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마투라의 왕이 자기의 지난 행동을 이제 한번 하게 돼요. 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는가? 근데 이 마투라 왕은 이제 굉장히 이 공포 정치를 좀 했다고 해요. 잘못한 사람은 가차 없고 이제 이런 걸로 이거를 통제를 해왔는데 이 왕이 자기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나는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갈등을 할 때 역시 바로 그 마음인 그 시점에서 가전연자가 다시 한번 딱 이제 왕을 딱 위로하는데
지금처럼 지난날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왕께서 깨달으시어 바른 생각을 하셨으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와, 칭찬의 조련 기술이 네. 대단해요. 법문을 듣고자 하는 사람, 법문을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때그때 맞춰서 딱 정확한 말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1대1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네. 제자로 최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이 부처님이 개송을 설명해 주시면 그 개송을 외우다가 네. 이 궁금해서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세상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의 내용이 그 오해가 없도록 네. 우리가 흔히 우리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육근, 육경, 육식을 아주 잘 설명해서 네. 우리가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네. 냄새 맡는 것, 이거의 호불호 이런 네. 것들을 잘 판단해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했고 네. 가전년 존자의 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네. 멀리서 출가하셨잖아요. 먼 네. 나라에서 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시면서 네. 그때 그 시자로 있었던 네. 소나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 부처님 당시에 네. 그 구족계를 하려면 10명의 그 비구 비구 스님. 스님이 계셔야 네. 돼요. 그런데 그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분들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출가를 하고자 했던 소나가 3년이나 기다렸다가 출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소나의 출가가 너무 네. 늦어졌고 네. 이렇게 변방에서 이 불교를 포교할 때는 좀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예.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나가 저 부처님 직접 뵙고 싶어요 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 가거든 네. 꼭 여쭤보거라 라고 네. 하면서 5가지 부탁을 해요. 방금 했던 네. 그 혹시 변국에서 부족계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비구의 숫자를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양이 거칠고 소발굽으로 인해 도도가 딱딱해서 한 겹의 신발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여러 겹 신발을 신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 지방의 이 지방 목욕을 자주 하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풍습이 있는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걸 잘 가지고 소나가 부처님께 가서 네. 계율이 그 지방에 맞춰서 네. 잘 이렇게 간소화되고 네 가지도 네. 인정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불교가 전파가 됐을 때 네.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춰서 충분히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혹시 불교, 뭐 태국 불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각 지역에 맞게 맞습니다. 이제 네. 발전할 수 있었던 있는, 네. 기틀이 그리고 네. 그 계율이 네. 그렇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네.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전년 존자는 네.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이득 신랑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불교에 또 이런 네. 그런 기틀을 마련한 훌륭한 네. 분이기도 합니다. 또 만능 해결사처럼 네. 또 하시기도 했고, 네. 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나라나 그 기업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마투라 왕도 나중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왕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이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이 대중포교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잘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단에는 정말 두루두루 멋진 분들이 참 많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까지 한 탑 7을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네, 가전년 존자의 이 중요성, 네, 아주 이 교단에 있어서 가전존자도 정말 틀림없이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는 걸 또 새삼 알 수 네.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전년 존자 좋아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출신부터 좋아합니다. 네, 전 네.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가전년 존자 함께 알아봤고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네. 네, 함께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